SK하이닉스가 미국에 갑니다. 7월 10일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한국 대장주가 달러로 거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뉴스 한 줄이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역사에 선이 하나 그어지는 날입니다. 남들은 그러죠. 신주 발행이면 결국 희석 아니냐? 맞아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5조가 통장에 꽂혔다 나가는 게 아니라 HBM 공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첫째, 2.5% 희석이 진짜 악재일까요? 아니면 45조 설비 투자가 그걸 덮을까요? 둘째, 미국 상장으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나? 셋째, 미국 ADR 가격이 우리 코스피 원주를 미로 끌어올리는 구조가 진짜 가능한가? 흥부는 접고 돈의 행방과 구조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벤트,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6월 24일 이사회에서 나스닥 ADR 상장을 의결했어요. 신주 최대 1779만 주, 발행 주식의 약 2.5%를 찍어서 최대 약 45조 4,500억 원을 조달합니다. 상장일은 7월 10일이고요. 핵심은 그동안 막연한 미국 상장설이었던 게 이제 날짜, 규모, 용도가 다 박힌 사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예요. 이 45조, 한 푼도 안 세고 전액 시설 투자로 들어갑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PNT7 첨단 패키징 공장, 그리고 이 UV 장비예요. 그러니까 이 희석은 돈이 빠져나가는 희석이 아니라 HBM 병목을 뚫는데 재투자되는 성장 재원입니다. 다만 짚고 갈 건 짚죠. 자사주가 아니라 신주를 찍는 거라 기존 주주 지분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또 이번 공모는 해외 투자자만 대상이라 국내 거주자는 청약을 못합니다. 그래도 전액 재투자에 일정까지 확정된 구조가 그 부담을 상쇄하는 그림이에요. 자, 오늘의 진짜 그림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나스닥 상장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SK하이닉스가 한국 디스카운트를 벗고 글로벌 멀티플로 재평가받는 관문이다. 단순 자금 조달이 아니에요. 평가받는 잣대 자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숫자로 따져보죠. 신주 1779만 주, 전체의 양 2.5%. 이게 희석입니다. 인정해요. 근데 그 대가로 들어오는 45조가 어디 쓰이느냐? HBM 양산의 가장 큰 병목, 바로 첨단 패키징하고 클린룸입니다. HBM은 D램을 여러 층으로 쌓는 기술이라 쌓고 붙이는 후공정이 부족하면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못 팔아요. 그 병목을 뚫는데 45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2.5% 늘었다가 아니라 앞으로 벌 돈, 즉 EPS를 키우는 재원이 생겼다로 봐야 해요.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연초에 순연금 100조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상장으로 그 목표의 45%를 단번에 채웁니다. 거기에 올해 폭증하는 실적까지 더하면 100조는 금방이에요. 단순 희석으로 끝날 그림이 아니죠. 게다가 희석이 사실인 만큼 회사가 환원으로 메우려는 의지도 봐야 하는데 실제로 올해 1월에 자사주 1530만 주, 약 12조 어치를 소각한 이력이 있습니다. 빼는 만큼 채워놓는 회사라는 거예요. 상장 후 추가 주주 환원안도 예고돼 있고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하면 뭐가 달라지냐? 미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글로벌 대형 펀드하고 ETF가 비로소 SK하이닉스를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는 담아도 하이닉스는 못 담던 미국 펀드들이 이제 HBM 1등을 직접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같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인데 HBM 1등을 달러로 직접 살 수 있게 됐다. 이 희소성이 부각됩니다. 타이밍도 절묘해요.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6천억이었고 2분기 컨센서스가 62조 6천억, 1년 전보다 580%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이 실적이 발표돼요. 상장 효과와 실적 모멘텀이 딱 맞물리는 구간입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은 아닙니다. 불안 두 가지. 하나, 희석으로 주당 가치가 훼손된다. 둘, 상장발은 반짝이고 LG 디스플레이처럼 될 수 있다. 먼저 희석. 방금 봤듯 조달액 전액이 성장 캐파로 재투자되고 자사주 소각 이력도 있고 상장 후 추가 환원안도 예고돼 있습니다. 희석을 환원으로 메우려는 의지가 분명해요. 둘째, LG 디스플레이 설레. 2004년 뉴욕 상장 후 부진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LCD 산업이 침체로 꺾이던 구간이었어요. 지금 메모리 HBM은 슈퍼사이클 한복판입니다. 산업 배경이 정반대예요. 같은 ADR 상장이라도 올라탄 파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주인공은 하이닉스지만 비교축을 깔아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SK하이닉스는 원래도 HBM 1등 한 줄로 끝나는 단순, 강력한 주도주인데 여기에 미국 상장이라는 글로벌 재평가 트리거가 더해졌어요. 설명이 두 줄로 끝나죠. 삼성전자는 시총 1위를 두고 맞서는 경쟁자고 90조 자사주라는 수급 카드를 들었습니다. 다만 미국 상장 카드는 현재로선 하이닉스만의 것이에요. 마이크론은 미국에 상장된 메모리주의 잣대입니다. 하이닉스가 나스닥에 가면 바로 이 마이크론과 같은 잣대로 비교돼요. 그러니 마이크론 멀티플이 하이닉스 리레이팅의 참고선이 되는 거죠. 자, 실전입니다. 변수는 셋이에요. 첫째, 7월 10일 상장 전후 ADR 수요 예측 결과
둘째, ADR이 원주 대비 프리미엄이냐 디스카운트냐. 셋째, 7월 말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62조 6천억이죠. 이 셋이 켜지는 순서가 곧 리레이팅의 시간표입니다. 리레이팅이 진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신호를 깔아드릴게요. 하나, ADR 수요 예측이 흥행합니다. 발행가가 상단에서 정해지고 초과 청약이 나오면 해외 수요가 강하다는 증거예요. 둘, 상장 직후 ADR이 원주 환산가보다 비싸게 프리미엄에 거래됩니다. 셋, 미국계 패시브하고 메모리 펀드의 편입 매수 흐름이 확인됩니다. 넷, 7월 말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62조 6천억에 부합하거나 넘깁니다. 다섯, 외국인이 코스피 원주도 같이 순매수합니다. 여섯, 상장 후 예고된 주주 환원안이 발표됩니다. 이 중 셋 이상이 켜지면 희석 우려 해소에 글로벌 멀티플 재평가 진입으로 읽어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풀고 갈게요. ADR이 원주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미국에서 ADR이 강한 수요로 프리미엄에 거래되면 그 가격이 하이닉스는 이만큼 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ADR과 원주는 전환이 되니까 프리미엄이 벌어지면 차익 거래도 따라 붙고요. 즉 미국에서 비싸게 평가되면 그 인식이 코스피 원주로 옮겨오는 경로가 생기는 겁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는 이번 공모에 직접 참여를 못하니까 원주는 ADR 흐름을 따라가며 재평가받는 쪽이라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나스닥 100 편입, 이거 많이들 기대하시는데 정확히 짚겠습니다. 상장한다고 자동으로 즉시 편입되는 게 아니에요. 나스닥에 상장되면 편입 자격이 열리는 거고 실제 편입은 요건을 충족한 뒤 정기 변경 시점에 결정됩니다. 다만 만약 편입된다면 QQQ 같은 초대형 ETF가 시총 비중만큼 기계적으로 사줘야 하니까 그 패시브 수요는 상당할 수 있어요. 확정이 아니라 열린 가능성으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반대로 이건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자리입니다. ADR, 수요 예측이 미지근하거나 상장 직후 ADR이 오히려 디스카운트에 거래되는데도 나스닥 행위라는 타이틀만 보고 원주를 추격하는 것, 상장일 변동성 구간에서 풀 비중으로 베팅하는 것, 그리고 한미당국 승인 지연 같은 일정 변동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 이런 건 분명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월도 변수 하나, 미국 메모리주는 강한데 하이닉스 원주만 못 따라가면? 원인은 보통 셋이에요. 희석 부담 선반영, 환율 외국인 선물 수급, 그리고 상장 일정 불확실성. 구분법은 간단합니다. 메모리 섹터 전체는 강한데 하이닉스 원주만 약하면 희석이나 일정 같은 개별 이슈라 오히려 눌림목 기회일 수 있어요. 반대로 메모리 전체가 같이 약하면 사이클과 수급을 점검하고 한 박자 쉬어가세요. 이제 유형별 행동 기준입니다. 먼저 장기 저평단 보유자, 나스닥행하고 HBM 증설 스토리가 살아있는 한 상장 전후 출렁임은 숨고르기예요. 구조 변화를 의심할 신호는 상장 무산이나 HBM 수요 둔화지 희석 한 줄이 아닙니다. 고점 근처 신주 진입자, 나스닥 프리미엄 기대만으로 추격하지 마세요. 수요 예측 결과 ADR 프리미엄 2분기 실적이라는 확인 이벤트, 그 전후로 나눠서 비중을 조절하세요. 현금 보유자, 관망자, 수요 예측 흥행, ADR 프리미엄, 실적, 이 셋 중 하나라도 확인되는 구간을 분할 진입 후보로 보세요. 상장 기대만 보고 갭 상승을 추격하는 건 비추천입니다.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은 나스닥 가면 얼마 오른다를 점치는 날이 아니라 7월 10일 상장이 희석 우려를 글로벌 재평가로 바꿔내는지를 일정표 들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상장 일정표 6월 24일 의결, 7월 10일 나스닥 상장, 7월 14일 청약 납입, 7월 29일 국내 신주 상장까지, 그리고 리레이팅 체크리스트를 한 장으로 정리해뒀습니다. 댓글에 체크리스트 남겨주시면 챙겨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두시면 7월 10일 상장 당일 ADR이 프리미엄에 갔는지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판단은 본인 기준으로 하시는 거고 저는 그 판단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